게이 PC방의 퀴어 연작 퀴어가 퀴어에게는 비욘디 무지개 재단과 이반시티 퀴어 문화 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완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10번째 에피소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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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 오늘도 역시 옆에 게스트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계세요. 오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입니다. 역대 최다. 역대 최다 그죠? 스튜디오가 더질까 봐 걱정해요, 지금. 네. 오늘은 이제 레즈비언 두 분과 여성 바이 로맨틱 한 분을 모셔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전에 저희가 예전부터 한 3주 전인가요? 그때부터 그 음료를 후원해 주신 네, 청취자분이 한 분이 계셔서 네. 저희가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까먹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댓글에 팟빵 댓글에 토니님이 되게 그 댓글도 길게 남겨주시는 네, 엄청 길게 토니님께서 남겨주시고 계시죠. 네, 그 엄청 통 크게 스타벅스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요 녹음 때마다 네. 감사히 잘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히 잘 마시고 있습니다. 네,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게스트분들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 한 분씩 소개를 들어볼까요? 닉네임하고 정체성과 그 밖에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즈비언 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젠더 레즈비언으로 하고 있는 디저또입니다. 디저또는 이제 원래는 디저또인데 네. 디저트랑 발음 비슷하잖아요. 네네. 제 별명 중에 하나인데 디테일 쩌는 또라이의 줄임말. 디저또인가요? 네, 원래 디저또인데 발음하기 힘들어서 이제 네. 디저트의 이제 발음 언어 유희를 빌리자 해서 네. 디저또. 디저또. 네. 디저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젠더 바이섹슈얼로 정체한 표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이섹슈얼이신가요? 바이 로맨틱이신가요? 어느 쪽? 지금은 바이 로맨틱으로 재정체화를 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이나 한 자리에 모시기 네,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 번에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날이 있어서 참 좋네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자연스럽게 저희가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저희가 사전에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퀴어들과의 이야기보다 비퀴어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예전에도 물론 우리 남성 바이분들, 게이분들은 저희군요. 우리에 대한 얘기를 다뤘을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우리 분들. 오늘도 역시 1, 2부를 그렇게 나눠서 다룰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우선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 정체성과 지향성을 이렇게 정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아니면은 더 부연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소개한 순서대로 젠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시스젠더 여성애자로 정체하고 있는데 시스젠더라고 정체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사회에서 지정해준 성별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그냥 여성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네, 시스젠더 여성으로 정체하고 있고요. 네. 여성애자는 제가 살면서 딱히 남자를 그렇게 좋아해본 적은 없어서 네, 여성애자로 정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차례는 디저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성 정체성이라든지 지향성, 지향 이런 게 고정적으로 쭉 정체할 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네네. 입장이에요. 그래서 네네. 인생이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또 제가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고 멋있는 분이네. 제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또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게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네.
지금 뭐 시스젠더 레즈비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사실 시스젠더보다 약간 젠더 퀴어? 그래서 네네. 뭐 남자 여자 그런 뭐 젠더의 구분이 딱히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긴 한데 하여튼 네.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재정체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요즘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저부터 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 그런가요? 네. 자 그럼 우리 표범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작년까지는 바이섹슈얼로 정체화를 했다가 이제 네. 올해 들어서 바이로맨틱으로 재정체화를 했는데 그 계기가 이제 여자친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잠자리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을 했었는데 네. 정작 이제 만나게 되면은 그 생각이 별로 잘 없어지고 네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아 나는 왜 사랑은 느끼는데 남들이 얘기하는 잘 원하지 않는 걸까라고 네. 계속 생각을 해서 네. 퀴퍼도 갔다 오고 몇 네. 번 이제 논문 같은 것도 읽고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바이로맨틱이라는 거를 다시 음. 한번 깨닫고 네. 근데 저도 계속 이제 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라서 네네. 어쨌든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퀴어가 퀴어에게 연작이 끝나고 나면 어쩌면 우리 3명 중 누군가가 재정체화를 뭐 그럴 할지도 수도 모르겠다는 있죠. 생각도 드네요. 네. 요새 저희가 이 연작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네. 내가 아는 만큼 네. 보이고 아는 만큼 나를 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지점에서 되게 좀 느끼는 게 많아요 지금 저희도. 네. 자 그럼 저희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요.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저희 두 번째 질문은요. 개인의 정체화 과정에 대해서 여쭙는 거였는데요. 시간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대기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면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역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표범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3 때였는데요. 이제 그때 한참 드라마 킬밀미가 방영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으로. 지성 씨 나왔던. 네, 지성 씨 나왔던. 어, 그때 이제 제가 지성 씨를 되게 좋아했었고 네, 자연스럽게 트위터로 덕질을 시작을 하면서 덕질을. 네. 그때 이제 관심이 가게 된 언니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SNS,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사진을 계속 올렸었는데 이제 지성 씨 팬미팅 네. 때 우연치 않게 네. 그 언니를 만나게 될 계기가 있어가지고 네. 실제로 만나게 됐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정말 머리 짧고 되게 강렬한 인상을 가진 그런 언니여가지고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처음 그때 여자를 좋아하게 된 때여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 이게 좋아하는 건가? 라고 계속 고민하고 있을 시기에 네. 네. 그 언니가 저한테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네. 네. 그게 알고 보니까 제 다른 특친 분인 그래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게 된 그래서 좀 아이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접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원래부터 사회가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로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 나는 왜 그 배우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언니를 좋아하는 건가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네. 네. 찾아보게 되고 네. 그때부터 조금 나는 바이섹슈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좋아한 그 특친 언니분을 네네네.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비정상이라고 혹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래요? 정말 자연스럽게 아 내가 이 언니를 좋아하는 것 그렇구나. 같다라고. 그럼 네네. 그런 고민의 기간이나 아니면 레즈비언 아니 바이섹슈얼로 그렇게 정체화하는 기간이 그렇게 막 고민의 기간이 엄청 길지는 않았던 건가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바이섹슈얼로 정체화하게 된 기간은 조금 더 길었고 아 그렇군요. 그냥 내 자신을 정체화하지 않고 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체화 기간은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좋아한다는 감정을 어쨌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그죠? 그럼 고등학교 때 이전에는
동성에게 끌리는 느낌을 이렇게 막 강하게 느껴보신 적이 없으셨던 건가요? 네, 강하게 끌림을 받았던 적은 없는데 네. 이제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꾸 부정을 하려고 했던 기억들이 조금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친구 이상으로 정말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저를 계속 단정을 하고 부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넘겼던 그 시간들과 사람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은 주변에서 얘기해주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네. 디나이얼 기간이 좀 저도 이제 뭐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나중에 내가 이걸 정체화할 때쯤 되니까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이제 네. 이렇게 퍼즐이 약간 맞춰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건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이후엔 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그 이후에도 조금 그러니까 제가 혼란이 와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호모포비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 하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카톡방에 저를 친구 초대를 해놓고 자기는 나가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남자하고 대화를 계속 엮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이후에도 네. 남자하고 같이 있었을 때 대화하는 것보다 편하게 대화하는 남자인 친구들도 많았지만 네. 그 이후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참여를 하게 해버리면은 네. 저도 부담스럽고 네네. 남자 쪽에서 그렇죠. 계속 대화를 아무래도. 나가려고 해도 저는 제가 원하던 대화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계속 그렇게 밀어내고 하면서 그렇게 고3 때는 보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자친구를 제가 사귀게 됐는데 네. 보통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두 번 있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커서 네네. 그렇게 계속 치이고 사람에 치이면서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들어볼까요? 뭐 이제 제가 주접할 차례인가? 디저또님. 디저또님. 네. 전 사실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대학교 때 한 3, 4학년 네. 때쯤부터 이제 성소수자 모임 뭐 동아리 이런 데 나가고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만나 이제 후배들이나 뭐 그때 만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정체화하고 뭐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되게 막 고민하던 친구들도 많았고 현대 네. 진행형인 네. 친구들도 많았고 네. 그게 되게 힘들었던 친구들도 많았고 이랬는데 저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저는 스스로를 저를 되게 체념이 빠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념이 예, 빠른 체념이랑 수능이 빠른. 아, 그래서 수능이 빠른. 예.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네. 한국보다 되게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막 바퀴벌레 나오고 집 들어가면 바퀴벌레 아. 나오고 막 쥐 나오고 막 쥐요? 엄청 쥐 마우스. 네. 마우스. 그래서 막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다 나오고 막 방금 뛰어다니고 막 성별과 그러는 상관없이 막 나오죠. 막 그런 와중에도 저는 되게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 막 이러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나 여기 와 있네. 와. 나 여기 존재하네. 네, 나 여기 살아야 되네. 막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아, 그래가지고 막 사실 뭐 제가 여자를 좋아한다 내지는 뭐 여자한테 뭔가 어쩌고 저쩌고를 느낀다 이런 것도 되게 생각 없이 네. 막 그랬던 것 같아서 정확히는 나 여자 좋아하나? 이것도 아니고 나 여자 좋아하네 막 이러고 살았어요.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네, 엄청 자연스럽게. 되게 생각 없이 진짜. 살아가지고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생각 없다는 말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전학을 한번 갔었거든요. 네, 이사를 네, 가지고 네. 그래서 네. 전학을 가자마자 거의 새 학년을 시작하다시피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옛날에 살던 데가 약간 조금 더 큰 도시여가지고 아, 전학을 네네. 갔더니 되게 막 큰 도시에서 전학원에 있다고 막 경계하고 재수없다 막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약간 시골로 저도 가면 조금 그렇죠. 쎄하긴 했고 실제로도 그런 게 있었고 네. 근데 제가 또 사람을 진짜 원체 좋아하지도 않고 막 관심도 없고 남들이 뭘 하든 말든 니들 맘대로 살아라 막 이러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학교 가서 그냥 수업 듣고 뭐 쉬는 시간에는 그냥 책 읽고 다 막 소위 말하는 애들 다 쌩까고 혼자서 전교생을 왕따 시키고 그러고 살았어요. 네. 멋있는 분이네 진짜. 유아독전. 그때 새학년 시작하고 나서 첫 짝꿍이 된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그때 전교에서 뭐 소위 말하는 노는 1, 2등을 놓치지 공부를 않는 잘하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약간 저를 보면서 아 얘가 그 소문의 개로구나 딱 눈치였던 거예요. 소문의 개로구나. 네, 근데 걔가 이제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진짜 소문대로 뭐 그런 앤가 그러면서 말 걸고 싶어하고 막 좀 알아보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느껴지니까. 그래가지고 뭐 아예 애초에 저한테 말 걸 여지도 주지 않게 뭐 책만 보고 뭐 뭔가 좀 말 걸려거나 뭔가 하려고 한다는 기미가 보면 다른 거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한 3, 4주만 버티면은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 짝꿍 바꾸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 3, 4주만 열심히 개기다 보면 얘도 이제 떨어져 나가겠지? 이랬었는데 짝꿍을 바꾸는데 계속 짝꿍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3, 빙고판 있잖아요. 네. 네. 짝꿍을 바꿔도 계속 짝꿍이거나 아니면 뭐 제 앞이나 뒤나 아니면 대각선 앞자리가 벗어나질 않았구나. 그 3, 빙고판을 벗어나질 않는 어떤 거네, 그죠? 삼민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고 또 막 저한테 계속 막 스스럼 없이 말 걸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되게 이래야 되나? 약간 네. 존경스럽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게 저보다 공부를 되게 잘하던 친구였는데 자기가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고 물어보고 제가 그때 뭐 언어는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라고 네. 물어보기도 하고 네. 조금 더 잘하는 거 있으면 막 정말 스스럼 없이 도와달라 그러고 그래서 좀 괜찮은 애구나 그랬어요. 네, 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막 거의 한 서너 달을 그렇게 쌩까고 있으면은 얘 졸라 재수없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기 마련인데. 그쵸. 이제 그리고 막 학교에 네. 도는 소문 따라가지고 거기 얹혀가가지고 걔 좀 이상해 막 이럴 텐데 자기가 안 겪어봤으니까 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네네. 보여가지고 네. 얘 좀 괜찮은 친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여름 3월 달에 그렇게 만나고 여름이었는데 걔가 체육을 진짜 되게 못했어요. 네, 네. 아, 체육을? 네, 근데 네. 지금 제 왁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체육을 되게 잘하게 생겼죠. 왁구가 뭐죠? 삑. 왜요? 제가 체육을 또 진짜 잘했거든요. 막 전교에서 날라다녔어요. 네. 예체능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네. 뭐 걔가 또 그때 배구 수행평가가 있는데 걔는 또 이제 외고 간다고 내신에 목숨 거네요가지고 아이고. 배구 수행평가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주말에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둘이 배구공 들고 막 배구 연습했어요. 막 토스 연습하고 네. 그 스파이크 연습하고 그런 게 있었죠. 네. 근데 걔가 공을 진짜 이것도 삐 해야 되나? 못 던지는 거야. 살려주세요. 근데 정말 이 다른 부사를 붙일 수가 없어. 다른 진짜 부사 너무 없습니다. 심각하게 못 던져요. 그래서 막 근데 그걸 자기도 알아. 그래가지고 막 자기도 그 알아요, 공을 또. 진짜 못 던지면서 자기도 웃고 저는 그 공을 못 던지는 것도 웃긴데 공을 못 던지는 걸 지가 알아서 막 웃고 있는 것도 웃기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 웃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막 중학교 아무도 없는 텅 빈 중학교 교정 또 왼쪽 네. 중학교 등지고 섰을 때 왼쪽 그 현관 앞에서 네. 막 그 여름이니까 또 나무들 막 우거져 있고 그러잖아요. 나무 냄새, 흙 냄새 나고 네. 또 걔가 공을 되게 못 던져가지고 막 둘이 동시에 터지고 또 웃음소리 되게 요란하잖아요. 네. 터지면은 그러니까 막 네. 웃음소리 요란하니까 매미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딱 어. 그때 매미도 울고 네. 나도 웃고. 그 순간이 되게 딱 선명하게 기억나요. 되게 무슨 영화 같다. 그러게요, 청춘 진짜. 영화의 한 장면 이게 진짜 딱. 예. 저기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뭐 이런 네. 시나리오를 딱. 쓰시는데 일가견이 있으시네. 그래서 막 그때부터 네. 조금 간질간질하고 이상하다 싶더라니 2학기 때도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걔가 이제 고등학교를 멀리 가면서 좀 기숙사 학교 가고 저는 동네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멀리 가고 나서도 막 계속 둘이 틈틈이 편지 주고받고 이러고, 편지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나 여자 좋아하네 뭐 이러고 또 생각 없이 살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와. 헐. 오. 영화예요, 진짜. 네. 진짜 와, 영화. 영화다 영화. 근데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뭐 그래서 별거 진짜 없었던 게 뭐 저는 그때 네. 나 여자 좋아하는구나 네. 뭐 이러고 있었고 네. 또 막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기억도 안 나게 생각이 없이 살았고 네.
네, 중고등학교 이던 때도 이제 대체로 제 기준에서 좀 같이 어울리거나 네. 대체로 좀 괜찮다 싶은 친구들은 다 여자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사람 뭐 안 좋아하고 네. 누구 쉽게 좋아하지도 않고 네네. 그래서 되게 막 좋아한다 쳐도 내가 이걸 굳이 뭐 사귀는 관계로 발전을 네. 시켜야 되나 하는 뭐 그런 부담감도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또 네네. 소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같이 있고 막 놀고 하다 보면 재밌고 좋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자주 보고 말지 뭐 하면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네. 여자인 친구가 네. 떨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고백을? 좋다. 네, 그래서 디저트님한테 네, 저한테. 고백을. 그래서 저도 근데 그 친구랑 되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리고 또 나쁘진 않았고. 그래서 막 그땐 그래 이러고 사귀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오고 나서도 1, 2학년 때 여자의 소위 말하는 여자 사람 친구들한테 막 고백받아 사귀기도 하고. 와. 근데 애들이 와우. 사귀고 나서 이제 네.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도 여자고 나도 여잔데 또 같은 여자인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 막 혼란스럽다거나 아무렇지 않냐 라고는 저는 사실 되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거였네요. 네. 그래서 막 그렇게 사귀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찾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이버 지식인이라든가. 네. 제가 이런 어떤 때 찾아내는지 알죠? 예. 네. 제가 뭘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막 사귀다 보니까 막 자연스럽게 뭐 성소수자 관련된 네. 글이나 뭐 네.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거나 네. 뭐 제가 찾아보게 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찾아서 얘기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말 한 3학년 초쯤에 이제 학교에 성소수자 모임이 있었는데 네. 그때 사실 소위 말하는 되게 벽장이었어요. 지금 그때는, 와서 보면은 네. 뭐 디나이얼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디나이얼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각 없이 살았고 또 사람들이랑 별로 어울리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네. 새내기 때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아, 테니스 분가 어디 가가지고 그 처음에 왔다고 신입부 왔다고 술 얻어먹고 도망쳤어요. 정말요? 공짜 술 좋죠. 네. 그래서 너무, 막 네. 뒤늦게 좀 심심하고 놀고 싶고 이랬는데 3, 4학년 되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그 정도 됐으니까 이쯤 되면 나도 뭐 지옥의 레즈비언 아닐까? 지옥의 왜 레즈비언. 지옥의 레즈비언이죠? 좀 지옥 같은 연애를 했어요. 루시퍼 막. 그래서 이쯤 되면 난 지옥의 레즈비언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소심했던 그 인간이 엄청 고민하다가 대학교 성소수자 모임에 들어갔고 그때 막 되게 재밌는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서 재밌게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삼식님도 거기서 알게 된 거고. 네. 그래서 그리고 와서 뭐 이제 뭐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네. 그리고 나는 뭐 이런 사람인가 보다. 뭐 그러고 살아요. 네. 정말 멋있네요. 뭔가, 네. 폭풍 같은 일대기를 들었습니다. 파란만장. 저는 이게 참 멋있는 게요. 저는 혹시 방송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디나이얼이었던 기간이 좀 길었어요. 되게 막 스스로가 굉장히 막 비정상인 것 같고 그런 기간이 조금 길었어서 결국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이렇게 제가 진작에 좀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요새 좀 해요. 그러니까 좀 이전이 후회되는 거죠. 더 어렸을 때 알았으면 그렇죠, 좋았을 맞아요. 이런 그냥 생각. 받아들였으면 됐을 거예요. 그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좋아하던 남자애가 반에는 꼭 하나씩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왜 그 당시에 나는 걔를 그냥 좋아한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될 걸.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좀 남네요. 제 얘기가 길어지네요. 다음 분들. 근데 길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또 코멘트를 조금 하고 싶은데 네네. 저도 그 디저토님을 언제 몇 년 한 4년 됐나요? 꽤 됐네요. 네, 안지 4년 정도 됐는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방송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한. 네네. 저한테 술을 좀 안 사주셔가지고 그렇구나. 소주 한 5병 이상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줄줄 털어놓는다. 아니 근데 디저토님하고 술을 먹으면 디저토님이 이제 주사가 한 얘기를 무한반복하시는 한 얘기는 무한반복하시고 옛날 얘기 좀 해주시지 최근에 있었던 일만 계속 무한반복으로 하셔가지고 아무튼 저 처음 들었는데 되게 원래 이렇게 좀 쾌활한 분인 건 호탕한 분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체와 과정이 되게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데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까지 생각 없이 사는 인간일 줄 몰랐던 게 아닐까요? 근데 그게 저는 생각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쵸, 그렇게 그쵸. 사고 방식을 그렇게 그쵸, 그쵸. 그쪽으로 구성해 오신 거죠. 네. 그냥 타고나신 성격이 워낙 그 외부 스트레스에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신 것 같아요. 얘기 네네. 들어보니까 되게 부럽네요. 부러워요 진짜. 제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 좀만 받아도 막 난리 나는데 막. 예, 어쨌든 네.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네네. Anyway. 다음 분의 정체화 과정부터 Anyway. 듣고 얘기할까요? 네네. 아, 저 같은 경우엔 정체화 과정 이야기하기 전에 네. 네. 우선 제가 8살 때부터 쭉 해외에서 살았었거든요. 아, 네. 네네네. 네, 그게 되게 정체화하면서 영향이 컸던 것 같아서 왜냐하면 한국에 비해서 되게 뭐랄까 하지? 오픈 마인드 네네네. 일 수 있다. 네네네. 어릴 때 그냥 자연스럽게 뭐 LGBT에 대해서는 알았던 것 같아요. 어. 누가 그렇게 알려주진 않았지만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잠깐씩 접했고 해서 정체화를 할 때도 저도 그렇게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냥 아 내가 여자를 좋아하지 아 되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서 와,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이제 알고 있다라는 게 참 그런 되게 신기하네요. 그런 그렇죠. 선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네. 네. 혹시 계셨던 나라의 그런 교육 과정이나 이런 따로 있었나요? 제가 국제학교를 다녔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네네. 나라보다는 학교에 더 아 학교에. 학교의 네, 그게 분위기가요. 학교 분위기가 그랬구나. 그렇게 막 드러나 있진 않은데 어쨌든 네네. 호모포빅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서 네. 어. 뭐 정체화 할 때 그 계기는 이제 16살 되면서 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친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많은 친구들 중에 유독 한 친구가 눈에 들어왔고 더 잘해주고 싶고 이러면서 그럼 내가 이게 좋아하는 감정인가? 하면서 좋아하나 보다 하고 네, 더 잘해줬던 그 큰 혼란 없이 그냥 네, 내가 여자 정체화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정체화보다 오히려 이제 한 뒤에 그럼 내가 이걸 혹시 다른 사람한테 들키게 되면 그럼 이제 가족들한테까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왜냐면 한인 사회가 되게 좁잖아요. 맞죠. 네, 해외에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되게 걱정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더 조심하게 되고요. 네. 물론 학교 자체의 분위기는 괜찮았지만 한인 사회 내부의 분위기가 좀 그랬기 때문에 걱정이 됐다는 네. 거죠.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정체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화는 네. 저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했는데 그냥 그래 나는 게인가 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이제 내가 게이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부모님한테 알려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안 그래도 커밍아웃에 대한 질문은 세 번째 질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우리 젠님부터 그럼 커밍아웃 주변에 아니 이번에는 디저또님부터 그럴까요? 하죠. 주접에 선두 주자. 근데 저는 되게 소심해가지고 제가 막 커밍아웃을 막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주변에 이제 소위 말하는 오픈리 게이, 그러니까 오픈하고 사는 이제 성소수자 친구들이 좀 많은데 그 친구들 보면서 이제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랑 전 반대의 사람도 있구나 막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한 3번 정도 해본 것 같은데 첫 번째 커밍아웃이 되게 막 약간 얹혀가는 커밍아웃이었어요. 얹혀가는 네, 커밍아웃이요? 얹혀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손 안 대고 코 푼 거죠. 손 안 대고. 네. 그럼 그건 아우팅 아닌가요? 약간 그렇기도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네네.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가 네. 왜 울면서 막 떨면서 고백했다는 친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사귀기 전에 막 절 좋아하면서 네. 그때 친했던 자기 베프 2명한테 네.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몇 번에 누구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근데 남녀 분반이었거든요. 공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제 여자인 걸 다 아는 거죠. 서로.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아우팅인데. 걔가 오늘 뭘 어떻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 어쨌다 이랬는데 제가 그때는 뭐 어쨌든 제가 동성애자라거나 뭐 그건 건 몰랐고 걔는 이제 누구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고백해도 될까? 고백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거를 저희 친구들한테 막 고민 상담을 하고 네. 걔가 저한테 고백을 하고 둘이 사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두 친구한테 커밍아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겨라는 게 너무 공식화되는 자연스러운데? 순간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 아우팅인가 싶기도 하긴 한데 네. 저는 되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생각 없이 살아가지고 아, 네. 나는 뭐 사실 여자 사귀든 남자 사귀든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데미지가 별로 없으셨구나 그거에 이래서. 네. 네, 그래서 근데 조금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 상대방 그 두 베프들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좀 고민 내지 어색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는데 근데 거기 두 명이 저만큼은 생각 없이 산 애들이었던 거예요. 아, 우리 사겨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막 이제 네, 그래 이러고 말더라고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 그래서 사실 그 두 명이 다 그 전에 사귀었던 그 고등학교 네. 저한테 고백했던 친구들 베프들이었는데 아. 약간 본의 아니게 저랑 더 친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베프를 다 뺏어왔어요. 그래서 한 명은 이제 막 아직도 막 연락하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뭐 네. 지금까지 사귀는 사람들도 다 같이 서로 만나고 뭐 그러고 살고 있어요. 좀 잘 풀린 네, 케이스네요. 근데 이건 네. 좀 괜찮게 된 것 같은데 네네. 두 번째 커밍아웃은 약간 피본 케이스. 아, 피본. 네. 피를 본. 피를. 그게 피를 대학교 본. 동기한테 했던 커밍아웃이거든요. 아, 아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새내기 막 입학하고 나서 되게 친하게 지내고 약간 조금 비슷했어요. 네. 성격이나 집안 사정이나 뭐 이런저런 게. 네. 그래서 걔도 막 저한테 자기 연애 고민 막 털어놓고 이러던 헤테로였는데 너무 친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까지 다 해보고 그러니까 네. 진짜 비슷하고 통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또 정말 친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네. 네네. 그래서 그때 막 저도 커밍아웃 그냥 하고 같이 막 연애 고민하고 그랬거든요. 걔는 뭐 지 남자친구가 어쨌는데 막 욕하면은 걔도 저도 이제 막 야 걔는 뭐 어쨌는데 뭐 얘는 또 이렇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얘가 그때 그 남자친구랑 막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걔한테 제가 그렇게 커밍아웃을 했으면은 걔가 이제 걔만 알고 있을 줄 알았고 네. 원래는 걔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같고 네. 또 걔만 알았으면 했는데 그걸 자기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되게 셋이 또 친해가지고 아우팅. 그렇죠. 아우팅이죠. 네, 제가 네. 헤테로 남자들 또 잘 놀아요. 아, 네. 걔 남친이랑 해가지고 커플 사이에 껴가지고 또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고. 남자애가 무의식 중에 말 실수를 했는데 저는 딱 거기서 캐치를 한 거예요. 아 얘가 지 남친한테 얘기를 했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막 한 번 실례가 와장창 깨지고 와장창 깨지죠. 한 번 네. 실례 깨지니까 좀 막 보기 싫기도 하고 그렇죠. 좀 껄끄러운 게 맞아요. 생기고 그러잖아요. 어.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이가 멀어지고 나서 멀어졌거든요 한번. 네. 그래서 얘가 막 다른 동기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것까지 들었어요. 네. 근데 막 그걸 이제 그것까지 얘기했는지는 모르죠. 야, 쟤 지옥이 레즈비언이야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막 나한테 쟤 욕하고 다니고 막 뒷담 까고 다니는 거 확실히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지옥이 레즈비언인 것까지 얘기를 했나 막 싶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네. 한동안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3, 4년? 4, 5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커밍아웃을 했던 게 이제 네. 과 후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과가 되게 작고 좁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커밍아웃을 그렇게 데이고 이래가지고 나이 절대 같은 과 인간들한테는 나의 하겠다. 뭐든지 털어놓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학번 차이도 좀 나는 후배인데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막 친해지고 둘이 막 이런저런 온갖 얘기 또 다 했거든요. 네. 근데 막 연애 얘기나 뭐 좋아하는 사람 내지는 뭐 좋아하는 취향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네. 저는 말할 때도 그 평소 언어 습관도 그렇고 말할 때 성별 지칭을 잘 안 해요. 네네. 그래서 뭐 사귀었던 인간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 내지는 그 인간. 그 인간. 인간이. 그 인간. 걔, 예. 싫어하는 인간 말 때 그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후배는 당연히 남자겠거니 생각을 하고 네. 그 오빠 어떤데 막 이러고 하고 남자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네. 남자로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저는 여잔데 그리고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 근데 또 걔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래서 또 뭐 스스럼 없이 친해가지고 지금도 뭐 온갖 얘기 다 하고 있고 주위에 다 그런 분들이 많네요. 성격 비슷한 분들끼리 이렇게 친해지나 봐요. 그러고 있어요. 예. 좋네요, 되게. 원래 초록 동색이라고. 초록색까지. 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좋네요. 그런 주위에 그런 분들만 계신다는 게.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고 딱 생각난 게
제가 해외에 한 번 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를 만나겠다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저랑 그 아주 온천이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온천이 유명한 나라에서 저랑 아이고 네? 넘어가죠. 네. 온천에 이제 그 숙박을 하려고 같이 이제 잡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호텔 프론트에서 미안한데 내가 얼마 전에 술을 마시고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너가 게이인 거를 그 애들한테 다 모르고 얘기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뢰가 이제 와장창 깨져가지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다음 날하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거기에 머물렀었는데 그냥 그때까지 그냥 안내만 해주고 말을 걸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건 저는 주위에 신경 쓰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아 둘이서 온천에서 잤냐? 그럼 했겠네? 이런 얘기를 했겠네. 뭘 하죠? 온천은 했겠지. 저 온천을 뭘 했겠지. 뭘 해요? 예,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서 저는 그래서 좀 사람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되게 부럽네요, 우리 리조또님.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별 지칭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사람의 성별을 밝힘으로써 커밍아웃을 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많은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동성을 사귀는 분들이 특히. 맞아요. 그게 내가 남자 좋아해라고 얘기를 못 하고 나 여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거나 하든지. 내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약간 중립적인 단어를 써서 연애를 하고 모호하게. 있는데 그 사람 사실은 여자가 아니야.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보통 식으로. 이렇게 그죠. 시작을 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남자 이런 식으로 저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방식. 자,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는 표범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제가요. 젠님? 제님부터 하실까요? 누구부터 들을까요? 돌아가는 이렇게 상관없어. 아니 먼저 하셔도. 네, 먼저 하세요. 어떤 분이 먼저 하실래요? 사실 부담스러워. 너무 재밌게 끌어주셨는데. 너무 재밌게 끌어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망하면 어떡하나. 그니까. 저도. 제가 삼식님한테 네. 종래 술 마시고 주접 터는 것만 배워가지고. 아 정말요? 네. 뭘 또 저한테 배웠다고 원래 그 학교의 전통이 약간 네, 그런 건가 봐요. 주접 그쵸? 터. 뭐라고요? 그러면 네 다음으로 젠님의 커밍아웃 이야기를 한번 네,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제가 커밍아웃을 그렇게 막 세가면서 하진 않았는데 네. 네네. 적게 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꽤 많이 하셨구나. 많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픈리하게 계신 분들. 네. 그래서 뭐 나쁘게 풀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뭐 그렇게 소문 내거나 뭐 누구한테 들었다 이런 식의 얘기는 네, 제 귀에 들어온 적은 없고 다행이네요. 네. 주로 이제 뭐 반응을 따지자면 아예 무관심하고 그냥 알겠으니까 나는 이게 지금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다시 대화가 넘어가거나 자연스럽게 대화가 네. 그냥 원래 얘기하던 걸로 넘어가죠. 맞죠.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더니 그냥 자기 앞길 그만 막고 자기는 이제 회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나 앞길 막지 말라 그래서 깜짝 놀랐네 지금. 저는 또 가고 있는데 붙잡아서 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데 냅두라고 좀. 나는 회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맞아. 회 중요하죠. 네. 회 맛있지. 다 그런 식이었고 아니면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고 딱 멈췄고 이제 제가 싫어하는 경우는 이제 다 빠은 질문들로 난 그런 게 또 사실 이제 뭐 전 또 커밍아웃 할 때 주로 이제 나 동아리 들어갔어 무슨 동아리야? 약간 했을 때는 이제 성소수자 동아리야 하면서 짜잔 이렇게 보여주는 짜잔. 그때 이제 앞에 있던 친구가 그래? 나 좋아해? 너무 저한테도 맨날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혹시 나 좋아해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너무 야구죠 진짜. 어디. 좋아했으면 커밍아웃 하기 전에 꼬셨을 거라고 맞아. 그렇게 약간 재치 있게 이렇게 또 그죠. 얘기를 해줘야 돼 또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제 스타일이었으면은 좀 그냥 넘어가지고 할 텐데 너무 내 취향도 아닌 애가 그러니까 너무 지금 화가 실렸어요. 네. 네. 그때 화가 많이 났었죠. 그리고 혹시 다른 질문 이런 건 없었나요? 화가 났었던 그런 질문, 커밍아웃 했을 때 들어오는 질문 중. 한 번은 이제 그렇게 빠은 경우가 2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두 친구랑 점심을 먹었어요. 네. 제가 지금 그 식당에 어디 앉아서 걔네가 어디
뭐 안고 무슨 메뉴를 시켰는지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화가 네. 많이 났었군요. 아이고야. 이게 웨이팅을 할 때는 제가 약간 자는 척을 했어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둘이서 얘기하는데 막 근데 누구누구는 남자 어떨 땐 좀 되게 남자 같은데 이럴 때는 또 되게 여자 같고 막 그래서 남자 역할일지 여자 역할일지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이서 진짜 예, 뭐 아이고. 둘이서 뭐 두 분이서 아, 두 분이서 된 네. 얘기를 대놓고 했다고요? 네, 저는 약간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 옆에서 둘이서 이제 진짜. 남자 역할일지 여자 역할일지 전 순간 다른 사람 얘기를 했다는 줄 알고. 아니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아주 그리고 이제 앉아서 걔네 둘이서 얘기해서 결론이 안 나니까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그래요? 그걸 좀 물어봤어? 그걸 또? 와우. 또 물어봤어 와우. 진짜. 씨는 진짜 아니, 그걸 물어봐? 아니 그렇잖아요. 섹스할 때 돈을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오지랖이 태평양이시네. 아니 진짜. 그것도 웃겨.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 역할이 어디 있어 사실. 그래서 그냥 그런 하면 하는 식으로 거지. 제가 둘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그게 가지고. 잠깐만. 왜냐면 네. 그 뭐가 둘이 더 이제 있어? 뭐가 더 있어? 돌아가면서 나 좋아해? 그다음에 다른 옆에 있던 애가 아니면 나 좋아해? 이러면서 그걸 한 어. 두세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거 종합 세트다 이거. 약간 잊을 수가 혐오 없는. 혐오 종합 세트 예, 그러게요. 혐오 종합 세트인데. 생각 없. 다 아니 뭉쳐서. 이거는 그 디저또님의 생각 없음이랑 약간 다른 이거 진짜 없음. 진짜 진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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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둘이 아직 그래도 최악의 친구가 아닌 건 소문은 안 나서. 음. 아이고. 그럼 그분들하고 지금도 가까이 지내시나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정신 잘하시네요. 건강에 이로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진짜. 같은 과 친구들이었는데. 세상에. 같은 과. 네. 어떻게- 과에다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한 번에 그걸 다 할 수가 있지 사람이? 진짜 놀랐어요. 진짜.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 커밍아웃 했을 때 그 바람직한 반응 해가지고 그래 알겠고 근데 사실은 막 자기 다른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운 그런 경험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라는 걸 자기가 표현해주기 위해서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못 받아들여서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커밍아웃에 대해 들은 것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집에서. 네. 그래서 하고 넘어가는 그거를 이렇게 감추려고 지금 자기가 당황한 걸 감추려고 넘어가는 걸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느껴져요. 차이가 약간 이제는.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긴 한데 네. 그냥 너무 무관심하게 오히려 정말 내가 얘기한 게 맞나? 내 말을 알아듣긴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무관심한 느낌이 들어서 네. 조금 나는 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그랬는데 너무 그냥 관심이 없어 보여가지고 조금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좀 있겠네. 그런 분은 있었어요. 친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애초부터 인연이 아니었던. 그렇죠. 애초부터 그렇죠. 인연도 맞아. 아니고 네. 또 안 그래도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표현하든지 제발 사람의 비밀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내 비밀만큼 남의 비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네, 뭐 진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아우팅 때문에 제가 못 돌아가는 단체가 하나가 있어서 저는 진짜 좀 제발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열린 사회가 아니라서.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 표범님. 표범님. 네, 커밍아웃 스토리. 저는 커밍아웃 하게 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순간부터 좀 커밍아웃을 하게 됐는데 제가 조금 관종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네. 남이 저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남이 저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나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는데 나 사실 바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조금 거부 반응을 보인 사람도 없었고요. 진짜 심지어는 제가 일하는 매장 점장님한테도 저 여자친구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 자꾸 이제 막 제 신체 부분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신체 부분을 툭툭 치면서 너 이러면 어떻게 남자친구 생기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저 여자친구 있고요. 저 양성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잠시 고민을 하시더니
아 그래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렇게 네.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제 다 커밍아웃을 하는 편인데 이제 네.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의 문제가 조금 있는. 네. 네네. 그래서 대학 동기한테 아무래도 자주 마주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커밍아웃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제 여자친구라고 이제 지칭을 안 하고 애인이라고 계속 지칭을 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아 그래 그래서 네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시 얘가 잘못 들었나? 아.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얘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가? 라고 다시 물어봤는데 그래서 네 남자친구가 뭐라고? 라고 다시 똑같이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용한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지하철역에 가서 네, 지하철역에 지하철역. 가서 네. 물어봤더니 자기 딴에는 조금 사람들도 있어서 네. 가는 길목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바꿔서 얘기했다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냥 자기 방어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지만 나는 바이고 내 그 애인의 성별이 나는 중요하다. 그래서 남자친구라고 안 하고 그냥 애인이라는 굉장히 좋은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 진짜. 그래서 그거를 조금 꾸짖었더니 자기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무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적도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커밍아웃은 아마 작년이었는데 네. 네네. 전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거든요. 제가 한번 헤어지고 다시 네. 헤어졌는데 지금 다시 헤어진 그렇게 된 상태인데 네. 제가 작년에 처음 키퍼를 작년에 처음 가보셨구나. 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싸우고 조금 그런 상황에서 네. 설마 키퍼에서 그 넓은 서울광장에서 내가 걔를 마주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지인이랑 갔는데 정말 딱 그 서울광장 중앙에서 마주치고 영화다 영화. 정말 마주치더라고요 보통. 네, 진짜 마주쳐서 저도 요번에 마주칠까봐 못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거기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서 네.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러니까 원래는 안 오기로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 안 온다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미안 나 근데 친구 있어서 가봐야 돼 하면서 흉 간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네,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저 혼자 남겨져 있고 그리고 가버리고 그래서 그 상황 이 전 상황에 너무 맞물려가지고 사실 그때가 제 생일 전날이었거든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그 키퍼 끝나고 그 성당 캠프 기획단에 제가 들어가 있어서 네. 성당 캠프 그 회의를 하러 이제 저희 성당에 갔었는데 네. 제가 하도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착장이 무지개 하고 네. 목에 이제 막 장미 타투 스티커도 붙이고 갔다 보니까 거기 신부님께서 늦게 들어온 저를 보시다가 네. 잠깐 나가서 스님님하고 대화를 하시고 들어오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 친구가 그때 초등부 캠프였거든요. 네. 초등부 애들이 네. 저런 선생님을 보면 안 되지 않냐 라면서 그게 또 스트레스가 왔는데 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상태에서 바로 제 손을 목에 갖다 대서 문질렀어요. 이거는 타투가 아니라 타투 스티커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상황에서 야마가 돌죠. 그래서 술을 마시러 갔었고 네. 거기 이제 남자 선생님들도 있었고 여자 선생님들도 다 있는데 네. 여자친구한테 어디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자기 축제 잘 즐기고 있다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헤어지자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제 상태가 하도 안 좋으니까 주임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일 있냐라고 이제 턱 건들고 제가 펑펑 울면서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오늘 헤어졌다. 내일 생일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막 엉엉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다들 당황을 하죠. 사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여자친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일단 위로는 해야겠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자연스럽게 커밍아웃을. 정말요? 네. 그 뒤에 그럼 반응은 죄송해요 제가 말을 좀 아니 괜찮아. 그 막 20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뒤에 반응은 다 똑같이 그 사람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낸 건 있었어요. 아, 성당 그래요? 사람들이 원체 조금 나를 좀 아끼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만나게 됐냐, 뭐 어떻게 알게 됐냐까지 물어보고 그 이후에 분명히 뭔가 질문을 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먼저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 그렇군요. 네네. 그 뒤로는 성당분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나요? 그 뒤로는 거의 없었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신부님하고의 마찰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 제가 원체 조금 튀는 옷을 입고 네.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신부님하고 마찰이 있어서 제가 조금 잘 안 나가게 됐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초등 보면 보좌 신부님이 보통 맡으실 텐데 네네네 보좌 신부님. 보좌 신부님들도 참 요새는 그런 걸로 크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는데 또 의외네 또. 굉장히 그분이 조금 많이 보수적이었던 보수적.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이게 신부님들마다 굉장히 달라가지고 그렇긴 해요. 예, 개방적인 분이시죠. 굉장히 모범적인 분이시네요. 근데 저도 예전에 갑자기 성당 얘기하니까 생각나요. 저도 옛날에 신부님한테 커밍아웃 했더니 갑자기 저를 이제 사무실로 그러니까 본인 이제 집무실로 부르시더니 너 그거 그만할 수 없니? 그만이요? 제가 저를 그만둘까요?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당을 그만둘까요? 제가 저를 지금 그만둘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저보고 뭘 그만두라 하신 잘 모르겠다고. 뭐 신부님이시니까 뭐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되게 저한테는 좀 그때 무례라는 표현 안 썼던 것도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무례하다라는 거를. 아이고. 아무튼, 네. 이게 어쨌든 뭐 기독교도 그렇고 어디나 네,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집단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양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계속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네. 자, 그러면 혹시 부모님께 커밍아웃한 사례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커밍아웃의 최강 보스죠. 네, 그렇죠. 쉽지 않아요. 끝판왕. 네, 끝판왕. 난 그렇죠. 언제 하나 싶은. 혹시 있는 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하게 됐는데 표범님께서. 네네네. 사실 엄마한테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빠가 네네. 아는지 그러니까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엄마 성격상 왠지 말씀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아이고야. 근데 원래는 굉장히 순탄하게 흘러가던 제 커밍아웃 스토리인데 네. 엄마에서 딱 끊겨버린 되게 그날따라 유독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날에도 여자친구랑 100일이어가지고 네.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놨었어요. 네. 카카오톡 프로필을. 프로필이에요? 네, 아예 프로필에다가 사랑하는 사람 뭐 100일 축하해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알아달라는 식으로. 알아달라는 메시지랑 식으로. 같이 적어서. 네네네.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뭔가 쎄함을 느꼈는지 사귀는 것도 알고 100일인 것도 알겠는데 프로필에 옆에 있는 그 여자애 누구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 돌직구가 와버리니까 저도 당황해서 그걸 아침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녁에 이걸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이제 슬쩍 같이 누웠었죠. 근데 엄마 아침에 뭐 프로필에 있던 그 친구 물어봤잖아.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근데 사실 내가 사귀는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딱 놨죠. 그랬더니 초반에는 이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리액션이 있었으면은 제가 얘기를 했을 텐데 아무 말도 없으니까 이거는 제 시나리오에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무 말 안. 네, 아예 아무 말 안 하시니까 그래서 침묵이 더 무섭죠. 그래서 왜 별 얘기 안 해?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공포감이 슬슬 오더니 되게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사실 너 이뤄낸 거 아가씨 보고 나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가씨를 먼저 보고 와서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나중에 보러 가셨는데 저희 엄마는 정말 뼈테로라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저는 뼈개인데 그걸 보고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정말요? 네네. 그래서
딸은 이렇게 생각을 했네라고 하는 순간부터 조금 정말요? 생각을 하게 되셨던 것 같은데 어. 제가 아예 단정지어서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제서야 조금 알게 됐다고. 근데 엄마 나 레즈비언 아니고 나 네. 바이라고 네. 나 바이인데 그러니까 양성애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나중에 돌아올 여지가 있는 거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올 여지. 돌아올- 뭐 돌아온다. 내가 고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돌아가겠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 정체성 자체를 그렇게 부정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 트위터에서 봤던 그 흔한 후기들에서 봤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기를 이거는 아니래라고 말씀을 엄마 천주교잖아. 예, 뭐 같은 신입니다. 네. 아니 논리는 좀 다르니까. 기독교에서 엄마 천주교잖아.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서 아무튼 그거는 아니래라고 계속 그렇게 부딪히는, 그리고 어영부영 넘어가게 됐던 커밍아웃이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퀴퍼를 가겠다고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근데 내가 축제를 가겠다라고 얘기만 해놓고 그날 이제 어쨌든 7월이 서울 퀴퍼다 보니까 제 생일하고 계속 겹쳐서 그날도 이제 뷔페 같은 데를 갔었는데 그래서 그날도 정말 무지개한 올해 퀴퍼 날 무지개한 상태에서 엄마 나 근데 어디 갔다 왔는지는 알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했더니 너 광화문 퀴퍼 갔다 왔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날 축제하는 거 그거밖에 없던데? 라고 얘기해서 알고 있으면서 나 안 말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너 그거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디나이얼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성소수자 부모 디나이. 혹시 그 커밍아웃 하신 날하고 퀴퍼 날하고 그 텀이 얼마 정도였어요? 텀이 한 3개월, 2개월 정도? 네네네. 그동안 생각 정리를 좀 하신 게 아닐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짧은 기간에 사실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2개월, 3개월이 길으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네네. 앞으로 점점점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어머니께서 돌아서시지 않을까. 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희망적으로 보이네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젠님도 부모님께 커밍아웃한 경험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엄마한테 고2 여름에 한번 고등학교 2학년. 네. 일찍 하셨네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커밍아웃 할 친구들이 다 떨어져서 너무 많이 하셔서 엄마한테 커밍아웃을 하는데 막상 친구들이랑은 좀 다르게 엄마가 혹시 빠운말이나 이런 걸 하면은 타격이 좀 많이 클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진짜 부모님 역시 유일한 그 내 편이 가족들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편지에다가 일단 다 정리를 해봤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말 리스트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적어서 정리해서 편지로 하나 만들어 놓고 엄마한테 이걸 딱 주고 이제 저는 그때 여름방학이었는데 보충하러 학교를 갔었거든요. 또 마침 이제 하루 종일 밖에 있는 날이라서 그러면 혹시 뭐 엄청 안 좋은 반응이 돌아와도 잠깐은 이렇게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학교 도착했을 때쯤 이제 카톡을 보니까 대답이 와 있더라고요. 벌써. 네.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적당히 뭐 괜찮은 반응들이었는데 뭐 알겠으니까 뭐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런 식의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뭐 잘 풀린 것 같진 않고 커밍아웃이 아직은 잠깐 묻어두고 있는 상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좀 그걸 받아들이시는 시간 같은 게 좀 필요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점점 조금씩 그 생각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게 그냥 묻는다고 묻어줄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네. 자기 자신의 자식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 못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당신께서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줄 거는 맞는데 그 과정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 격하게 터져나올 우리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안 그래도 요새 뭐 보내고 있는 시그널이나 이런 게 조금 뭐 긍정적이진 않다고 저번에 방송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네네. 그 이후에 방송에서 얘기 안 한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한나 씨가 해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리액션을 이렇게 들어보면 네.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계셔서 더 그런가요? 부정하시는 느낌으로 강하게 강하게 네.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하긴 네, 심증적으로 이렇게 이런가라고 생각할 때랑 정작 막상 그걸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랑은 그게 다른 싫어서 거니까요. 그게 싫어서 네.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생전 안 하던 결혼 얘기 꺼내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네. 여자친구 얘기도 요새 가끔 또 전화하면 또 물어보고 이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터 너 연애 안 하냐라고 물어보는 게 넌지시 물어보는 게 좀 생겼었는데 원래 제가 연애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뭐 결혼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본인이 받은 상처 때문에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새는 그것 때문에 그런가 싶을 정도로 좀 반응을 많이 네. 하긴 하세요. 그래서 걱정이기도 하고 조만간 제가 잘 끝날 수 있게 좀 기도 좀. 어쨌든 여러분 네. 커밍아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일단 올해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자, 우리 디저또님의 이야기 혹시 있을까요? 저는 사실 커밍아웃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네. 사실 제가 좀 아버지가 너무 유교맨이셔서 그렇지 유교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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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화목한 나름 네. 네, 네. 좀 어머니한테 황혼 이혼 바람을 불어넣고 있긴 하지만 누가 불어 넣으신다고? 제가 불어넣고 있지만 아버지 좀 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다 같이 한번 나가보자 한번. 아무튼 그렇게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집이 화목하고 서로 좋아하고 가족들이 아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농담 반 진담 반해서 하는 거죠. 아버지 너무 유교맨이시니까. 유교맨. 그래도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약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뭐 어떻든 간에 뭐 그렇게까지 뭐라 안 하시겠지. 내신을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랑 아버지 직장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네네. 아버지 시간이 맞으면 종종 아버지 차 얻어 타고 아, 교통비를 네네. 절약하는 그런데 하루는 저희 학교에 이제 축제 때 성소수자 관련된 연사 초청 특강이 있었는데 네. 네. 그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픽업을 오셔가지고 그걸 보고 네. 애들 등록금 아깝게 왜 저런 사람을 부르냐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등록금 한 푼도 안 냈거든요 학교에. 지금 장학생이시라고 네, 자랑하시는 그래서 건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한 푼도 안 냈는데 뭐 부르든 말든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 등록금 한 푼도 안 냈는데 아버지가 할 말이 없으셔가지고 다른 얘기로 막 화제를 전환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때 처음으로 마냥 우리 부모님이 마냥 날 응원해주거나 뭐 아껴주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네. 그리고 저는 21살 이후부터 집에 손 안 벌리고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을 했어요. 그때가 20살인가 21살인가 그랬거든요. 대단하다. 하여튼 독립 일찍 하셨구나. 그때 이후로 좀 경제적으로 한 반 정도 걸쳐 있다가 그때 이후로 팍 식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그러니까 약간 쎄한 거죠. 이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네. 내 앞길은 내가 개척해야겠다. 나는 지옥의 레즈비언이니까. 오늘의 컨셉.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딱 독립을 하고 나왔는데 사실 제 또 왁구 삐처리 되나요? 네. 제 왁구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우리 힘드시겠네요. 저는 우리 부모님 아직도 너 결혼 안 하니 남자친구 없니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직도요? 아니 이걸 보고도 어떻게 지금 남자친구를 기대하고 왜 그렇게 부모님 말씀하세요? 눈에는 원래 다 근데 제가 머리가 길 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없긴 했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고슴도치는 새끼도 고슴도치 보는 눈이 다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제 함함하신 지옥의 그쵸. 레즈비언님. 지옥의 이제 레즈비언에게. 그리고 사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사귀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집에 데려오고 부모님도 정말요? 만나고 했거든요. 근데 사귄다고 얘기는 안 하고 네. 얘기는 친구라고 안 했죠. 하시고. 네네. 근데 그 친구들 사실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다시 집에 올 일도 없고. 그렇죠. 이제 가끔 그 전에 왔던 그 뭐 한다는 친구는 뭐 하니? 요새 안 보이네. 요새 얘기도 안 하네. 이래가지고 사귀었던 친구들 한 80%는 제가 다 네네. 유학을 보내놨어요. 유학을. 네. 나머지 20% 이제 고시 공부하러 신림 이런 데 가 있고. 네. 그러네. 한국이 없어. 한국에 없고 노량진에 있고. 근데 저는 약간 침착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저희 집 천주교 집안이어가지고 네네. 순교도 나오고 막 이런 집안이어가지고 어. 있어 외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근데 하여튼 저는 근데 앞으로도 할 생각은 약간 할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굳이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러니까 집에서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잖아요. 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또 스트레스야. 저도 어디 유학 가 있겠죠. 아 그분들께 거기 또 집엔 또 저 유학 가 있는. 그러네. 아. 유학 가 있고 바쁘시고. 자, 우리 모두가 한국에 붙어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제목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한국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요. 지옥의 레즈비. 험함한 지옥의 아, 레즈비언과 지옥의 레즈비언. 함께하는. 참 재밌네요. 자, 그럼 이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네.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네. 우선 1부에서는요. 저희 이제 레즈비언 2분 그리고 바이 로맨틱한 분을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3가지 필러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 정체성과 지향성을 어떻게 혹시 정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체화 과정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에 커밍아웃을 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연스러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낼 때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비밀을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비밀을 역시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게 성소수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 그 누구의 목소리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오늘 1부를 가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리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외에 또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